여기서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는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어떤 지시죠? 2초 보류 지시입니다. 2초 보류 지시예요. 그거를 박정훈 대령이 어긴 겁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명령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전 이 토론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판단 주체입니까? 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서 보고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됐고요.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완료됐죠. 자, 그런데 수사 보고를 하는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등이 돌연 취소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경찰이적 보류를 지시했다는 거죠. 자, 박 대령은 혐의와 혐의자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그대로 이첩했습니다. 자, 이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사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재검토를 거친 뒤 결과가 달라졌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가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무조건 사단장에서부터 중사까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은 1차적으로는 해병대 그 수사, 1차 조사를 인정을 하고 결재를 한 거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하고 장관이 이제 의논을 한 결과 8명을 전부 다 과실치사 혐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군사 법원법의 입법 취지는 군 사망사고 관련된 것은 외부의 수사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겠다. 거기에 대한 1차 조사는 군 내부에서는 1차 조사만 하되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인 그냥 사건 기록만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경찰에서도 어떤 그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이제 하루 이후에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결재했던 내용이 번복이 됩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법무관리관 보고가 8명을 다 과실치사로 적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다.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지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니 지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법무관리관은 자기가 혐의 대상자 빼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근데 지금 저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다. 누구를 빼라 늘어가 아니라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법리 검토를 하는 논의가 거예요. 저 혐의 대상자 빼라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야,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전 이 토론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판단 주체입니까? 군사법원법상. 네? 자,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규칙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군사법원법 3종의 문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군사법원법은 이 범죄 사실 또는 사망 사실에 대한 사건 인지를 하면은 즉시 이첩하라 이렇게 돼 있죠. 민간경찰에. 여기 어디 국방부가 이런 걸 갖다가 추후에 수사단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한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판단하라고 어디에 나와 그 있는지 법을 잘 모르시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뭘 얘기할지 알아요. 그 군사법원법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경찰 직무에 관한 그 관련 법안을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이든 무슨 다른 해군 수사단이든 육군 수사단이든 그 수사단은요 상급 부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그 조항은 알아요. 그걸 모르세요? 알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그 각군 총장한테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압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잘하셨어요. 1차 내가 그거 수사, 기다린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이 1차 조사한 거를 법리 검토를 통해서 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휘 감독하라는 건 뭐냐면은 수사가 제대로 되게 또 수사를 보강한다든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지휘 그걸 감독할 위해서 수가 있어요. 이첩을 보류시킨 네, 겁니다. 그거 저기 할 수가 그거 모르세요? 있는데 아니 이첩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최종 이첩된 데는 6명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이첩 보류된 그걸 목적이에요. 왜 빠져나갔다고 보세요? 아, 6명이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첩 보류가 아니면 뭐가 이첩 보류? 과실치사 적시만 뺀 거지. 그 사람들이 한 발언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과실치사 혐의라는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모든 사람을 적시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장관이 그 다음날 해외로 출장 전에 이거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해병대 사령관, 김기환 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시가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이 됩니다.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 외국에 갔다 와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박정훈 대령이 그냥 이첩을 해버립니다. 예. 이것은 지휘계통과 명령을 어긴 것이죠. 박정훈 대령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항명의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첩이 진행 중에 그 해병대 사령관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부로 중단해라. 이게 최초 지시인데 이미 이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수사대장한테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까지 구속 사유가 된 거예요. 거기 영장에 다 기재된 내용이. 군 검찰에. 이게 항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항명. 예. 이첩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첩 전에 이미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 왈 이첩 중입니다. 이것을 이첩 안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명이면 자, 명령에는 말입니다. 정당한 명령과 합법적인 명령이 있는데 군인의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도 사실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야 조직이 유지되죠. 그러나 불법적인 명령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법원법에 나왔고 적법하게 예. 수사한 거를 지금 이 이첩을 하고 있는데 중단하라고 지금 얘기가 왔는데 이미 서류는 넘겨줬단 말이에요. 설명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중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